진짜 충격적인 뉴스가 있는데 사실 요즘 뉴스가 워낙 쏟아지다 보니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영화 선수가 50억에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나 보상 선수로 홍민규 선수가 팀을 옮긴 이야기 같은 것들은 지금 잠시 미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김재환 선수와 양석환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두 선수가 내년 시즌 두산 타선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았었습니다. 당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김재환 선수가 FA 신청을 하지 않은 배경에는 지난 4년간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구단과 팬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절치부심하여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전 6시에 그런 내용의 영상을 송출했는데 와, 정말 세상에 이런 미친 뉴스가 터져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도대체 프로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떤 특정 선수가 팀을 떠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감정의 동요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허경민 선수가 FA로 팀을 떠났을 때도 물론 어느 정도의 배신감이 들긴 했죠. 하지만 프로 선수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으로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두고 극단적으로 욕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좀 더 남아주지, 서운하다, 배신감이 든다 정도의 감정이야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 김재환 선수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중상모략과 계약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팀의 뒤통수를 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팀을 떠나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뉴스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재환 선수는 규정에 따라 팀에서 방출되었고, 결과적으로 홍건희 선수 케이스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두산을 제외한 다른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가 FA 규정의 맹점을, 그것도 철저하게 계산된 악질적인 수법으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두산 구단은 보상 선수나 보상금 같은 어떠한 것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김재환 선수를 팀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기사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기자님이 작성하신 기사 제목만 봐도 속보, 김재환 방출 대충격, B등급 10억 연봉, FA 보상 물거풍, 4년 전 별건 계약의 실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재환은 이번에 FA 자격을 갖추고도 신청을 포기했는데 겉으로는 마치 두산에 잔류할 의지를 공식화한 것처럼 보였죠.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저는 그가 구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FA 신청을 안 한 줄 알았습니다. 두산 베어스라는 팀, 그리고 팬들, 본인의 미흡했던 4년간의 활약, 11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록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FA 재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단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거나 하는 차원에서 FA 신청을 포기한 줄 알았죠. 그 정도로 그가 의리가 있거나 책임감이 있거나 혹은 최소한의 도의가 있는 선수라고 믿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가 의리가 있거나 책임감이 있거나 혹은 최소한의 도의가 있는 선수라고 믿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씁쓸한 웃음이 나오지만 그의 지난 4년간의 성적을 보면 OPS 0.788에 75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은 OPS 0.758에 13홈런에 그치면서 그의 몸값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성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가 두산에 남아 백예종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기자님들 역시 그렇게 보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은 두산의 모기업 재정난이 심각했던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두산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억하듯이 김현수가 MLB에서 돌아오고 박건우와 김재환이 동시에 FA 시장에 놓았을 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세 선수 모두를 잡을 수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구단은 장타력을 가진 김재환 쪽에 무게를 실어 협상을 진행했고 팬들 사이에서도 박건우냐 김현수냐 김재환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결국 박건우나 김현수를 놓아주고 김재환 한 명에게 올인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김재환을 붙잡기 위해 들어갔던 이 특별 조항이야말로 결국 구단의 발목을 잡는 의뢰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맺었던 그 의뢰 계약의 파장이 정확히 4년 뒤에 이토록 악랄한 방식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 사태에 대해 프론트의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구단이 바보 같은 계약을 했던 것이고 특히 리코 에이전시 같은 대형 에이전트에게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은 뼈아픕니다. 제가 그동안 의도적으로 리코 에이전시라는 단어를 거의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선수 계약 때도 수차례 언급을 피했죠. 저는 사실 리코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이전시는 선수 입장에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말 그대로 치사하고 비겁하게 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일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리코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사실 김재환 선수가 구단과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의 FA 포기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그리고 냉정하게 설계된 행보였던 것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겨울 계약 당시 김재환 측은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10분 활용하여 선수에게 극히 유리한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두산에게 우선 협상권을 주되 만약 만족스러운 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김재환을 무조건 잡아야 했던 당시의 두산 프런트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조항으로 인해 김재환은 FA로 나서는 대신 보상이 전혀 없는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김재환이 정직하게 FA 자격을 신청하고 나왔다면 그는 B등급이었을 것입니다. 두산은 김재환의 올해 연봉 10억 원의 100%와 보호선수 25인 외에 보상선수 1명을 뽑거나 혹은 연봉 20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재환이 조건 없이 풀려나게 되면서 이 모든 보상 절차가 말끔히 사라진 것입니다. 반대로 김재환을 영입하려는 타 구단은 보상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얻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한동훈 기자님이 두산 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사의 어조만 보더라도 상당히 열이 받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항을 넣을 당시에는 당연히 선수와 에이전시가 갑이었을 것입니다. 두산 구단이 뭔가 급했거나 혹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4년 뒤에 이런 후폭풍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말 바보였을 것이고 예상했음에도 계약했다면 당시 상황이 정말 급박했다는 뜻이겠죠. 물론 구단이 우선 협상 과정에서 이런 독소 조항을 무조건 받아들일 리는 없었겠지만 결국은 이런 조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한 구단의 잘못이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김재환 선수가 FA를 선언하지 않고 이 악의적인 조항을 이용해서 팀을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두산 베어스를 떠나겠다는 의지를 100% 명확하게 보인 것입니다. 베어스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기록을 갖고 있던 선수로서 팬들에 대한 그동안의 이야기들, 애정 표현들, 그리고 수많은 역사는 본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지금 팬들의 반응은 본인도 충분히 예측했겠지만 그건 역시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겠죠. 저는 당연히 팬들이 그를 비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의 입장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뒤통수를 맞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프로야구 4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범죄 행위를 제외한다면 가장 악질적이고 계산적인 이탈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선수가 그동안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나갔다면 그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난 4년간의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하고 이처럼 팀에 모멸감을 안기며 나갔기에 팬으로서 용납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두산 구단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했다거나 김재환 선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이 영상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정황상으로는 그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노리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구단 측에서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김재환 선수 측에서라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것이 밝혀져서 저희가 오해를 했던 것이라면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재환 선수가 제대로 뒤통수를 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프로가 돈으로 말한다지만, 아무리 프런트의 일 처리가 허접하고 무능하다지만 김재환 선수 본인에게 정말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을 바라보는 팬들이 있고 프로스포츠가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얼마나 명예롭게 은퇴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불명예 속에서 혹시라도 타 팀에 가서 사랑받으며 해피엔딩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에게 영광스럽지 못한 은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느끼는 배신감은 그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재환 선수는 결국 규정에 따라 팀에서 방출되었고 홍건희 선수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두산을 제외한 다른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FA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철저하게 계산된 악질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보상 선수나 보상금이 구단에 전혀 돌아오지 않은 채 김재환 선수는 팀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태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김재환 선수의 FA 신청 포기 때문이었습니다. 4년 전 115억이라는 거액을 받고도 본인의 활약이 미흡했기에 팬들은 물론 저 또한 그가 FA 자격을 갖추고도 신청을 포기한 것을 보고 구단에 대한 미안한 마음, 4년 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다시 한번 절치부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마치 두산 잔류 의지를 공식화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저는 김재환 선수가 팀에 미안해서 팬들의 비난을 의식해서 혹은 본인의 기록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FA를 재수하거나 구단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신청을 안 한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의리가 있거나 책임감이 있는 선수일 것이라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 한번 쓴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김재환 측은 2021년 겨울 계약 당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발판 삼아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두산에게 우선 협상권을 주되 만약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재환을 무조건 잡아야 했던 당시의 두산 프런트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넓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조항으로 인해 김재환은 FA가 아닌 보상 없는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김재환 선수가 FA로 정직하게 나왔다면 그는 최소 B등급이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두산은 김재환의 올해 연봉 10억 원의 100%와 보호 선수 25인 외의 보상 선수 1명을 지명하거나 연봉 20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덕분에 김재환은 조건 없이 풀려났고 이 모든 보상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김재환을 영입하려는 타 구단은 보상 없이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두산을 영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세우기 위해 구단과 팬들이 짊어져야 했던 최소한의 방어 장치였는데 그마저도 철저히 기만당한 것입니다. 4년 전 두산의 모기업 재정난이 심각했던 시절 김현수, 박건우 대신 김재환 하나에 올인했던 구단의 결정은 당시 가난했던 시절의 의뢰 계약이었습니다.